자, 이제 오른쪽 가로 2번에 규칙들의 분류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main distinction introduced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ncoterms 2010 규칙에서 소개되었던 중요한 distinction, 차이, 특징이라는 뜻이죠. 어떤 특징이냐면 that between rules for any mode or mode of transport. 어떠한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규칙들이 있었고요. comprising 뭐로 구성이 되냐면 XWorks FCA, CPT, CIP, DAP, 그다음에 namely the newly named 새로 이름이 붙은 DPU, the old DAT, 옛날 DAT, and DDP, D 규칙들. 그러니까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 빼고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이러한 조건들, 규칙들과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그리고 해상 그리고 내수로 규칙들 FAS, FOB, CFR, CIF로 구성이 되어 있죠. comprising has been retained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코텀스 2010에서 규칙들 11가지 규칙들을 분류할 때 운송 방법에 따라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들과 해상 내수로 조건, 전용 조건 이렇게 구분해 왔던 그 특징이 계속해서 2020에서도 유지가 됐다.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versions of the Incoterms rules before 2010. 인코텀스 2010 이전의 버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코텀스 2000 버전까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에서 이런 운송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이제 나누어졌는데 그 전에는 traditionally grouped the rules into 4. 전통적으로 4가지의 그룹으로 규칙들을 분류를 했었다. namely, 즉 E, F, C, and D. E 규칙, F 규칙, C 규칙, D 규칙으로 이전에는 구분을 했었다. 이런 구분 방법들도 우리가 익숙하죠. 이렇게 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2000까지 이런 규칙,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고 2010부터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with E and D, 이 규칙과 D 규칙에서는 lying at extreme pole from each other.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이 규칙과 D 규칙이 아주 극단적인 지점에 있다. 폴이라고 하면 어떤 기둥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스 폴, 뭐 사우스 폴 하면 북극점, 남극점 얘기하는 거죠. 이 규칙과 D 규칙이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양극단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In terms of the point of delivery, 어떤 측면에서냐면 인도의 지점이라든가, 인도의 지점에 있어서. And the F and C rules lying in between. 그리고 F 규칙과 C 규칙이 이 중간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서 배 보내면 운송인 보내면 물품이 인도되는. 그다음에 C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자기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 조건들이 중간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while the Incoterms rules have since 2010, 2010부터 인코텀스 규칙들이 been grouped according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사용된 운송 방법에 따라서 구분되는 반면에 the old groupings are still helpful. 근데 옛날에 이런 E, F, C, D로 구분하는 이런 그룹핑들이 아직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In understanding the point of delivery. 인도의 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요런 분류 방법들도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떤 효용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 부분에 제가 꺽쇠로 in understanding to the point of delivery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괄호 이렇게 채워가지고 넣어봐라 하는 문제로 출제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표시해 두셨다가 혹시 여기 뭐가 들어갈까 이 단어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Thus, 그러므로 the delivery point in XWorks XWorks에서의 인도의 지점은 is an agreed point for collection of the goods by the buyer. 매수인에 의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합의된 어떤 지점이다. XWorks에서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 물품을 수령하니까요. Whatever the destination to which the buyer will take them. 여기서 them은 물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품을 매수인이 어디로 가지고 갈지 그 목적지가 whatever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장소가 XWorks의 인도 지점이다. At the other extreme, 그리고 다른 극단적인 쪽, D 규칙 얘기하는 겁니다. In DAP, DPU, and DDP, D 규칙의 세 개들. The delivery point is the same as the destination point.
인도의 지점은 목적 지점과 same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 규칙에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또 목적지, 운송의 목적지가 되기도 하고요. 자, to which the seller or its carrier will carry the goods. 그 지점까지 매도인이나 또는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할. In the first, 첫 번째의 Xworks에서는 the risk transfers before the transport cycle even start. 그러한 운송의 사이클이 시작하기도 전에, 운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험이 이전된다. 그러니까 운송을 직접 시작하기도 전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끝나버리니까요. In the second, 두 번째, the D rules, D 규칙의 두 번째 D 규칙에서는 risk transfers very late in that cycle. That cycle은 그 운송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겠죠. 운송이 이루어지고 나서 끝부분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운송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 Again, in the first, 다시 첫 번째의 Xworks. And for that matter,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FCA sellers premises. Xworks나 FCA인데 매도인의 영업소 이렇게 해놓으면 인도 장소는 어쨌든 매도인의 영업소가 되니까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Xworks나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FCA 매도인의 영업소,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 둘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The seller performs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매도인이 그 물품을 인도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arrive their destination. 그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든 도착하지 않든 간에 실제로 도착하든 안 하든 매도인은 그냥 인도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규칙이나 FCA뿐만 아니라 뭐 FAS나 FOB 그다음에 C 규칙도 다 마찬가지긴 하죠. D 규칙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든 안 하든 그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특정한 인도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최종적으로 인도가 되든 그 수입국에서 운송이 끝나든 안 끝나든 관계없이 의무가 종료가 되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in the second, 두 번째에서는 D 규칙 얘기하는 겁니다. The seller performs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매도인이 자신이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only if they actuall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목적지에 실제로 도착한 때에만. 그래서 D 규칙의 경우에는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도 the first 해놓고요. Xworks하고 FCA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와 그 다음에 the second 해놨는데 여기 D 규칙이 들어가겠죠. D 규칙의 경우에 목적지에 도착한 때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고 있고 이걸 갖고 시험 문제 내기도 조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Between the two extremes of the E and D rules. E 규칙과 D 규칙의 이 양극단의 사이에 there lies the 3F rules and the 4C rules. 세 개의 F 규칙과 C 규칙이 그 가운데에 있다. 자, with all 7F and C rules, F 규칙과 C 규칙을 합치면 7개죠. 7개의 모든 규칙들에서 the place of delivery, 인도의 장소는 is on the seller's side of the anticipated carriage. anticipate 하면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고요. 예상하고 있는 그 운송에 있어서 매도인 측면에 있다.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F 조건이나 C 규칙인 F 조건이나 C 규칙이나 다 수출국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Consequently, 그러므로 sale using these Incoterms rules, 이러한 규칙들을 사용하는 매매 계약, 그러니까 F 규칙과 C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are often called shipment sale. 선적 매매다, 선적지 매매다 이렇게 주로 부른다. 여기도 이제 중요 표현 이렇게 괄호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요걸 살려놓고 이렇게 선적지 매매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 규칙까지 포함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규칙, F 규칙, C 규칙이 다 선적지 매매다.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기가 용이해 보입니다.